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두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장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장을 확인해 봤을 때 제 생각은 역시 미국장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시장, 어제 미국장이 막판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막판에 좀 내려가는 거를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 초반에 좀 상승 분위기였는데 빠졌던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 그냥 눈치 장세를 약간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켜보는 데는 지금은 역시 약간 관망세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미국장의 주도적인 느낌. 제가 저번 시간대 애플을 조금 보자라고 했었는데 애플이 어제까지만 해도 위쪽으로 방향성을 좀 주고 있는 느낌을 주다가 오늘은 어제 장 막판에 뒤로 거꾸로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일부 제시는 했습니다. 하지만 꺾인 흐름은 아니고요. 미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장에서 어떤 주도적인 느낌, 말 그대로 이 시장의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이 주도적인 느낌,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렇게 보여지듯이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텐데 우리나라하고 약간 커플링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이 경제 재개가 역시 미국, 중국, 한국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의 일부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투자의 관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금 우리나라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다. 어제 이틀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는데 힘을 보태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렇게 매수했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환율입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달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 인덱스에 대한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환율에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1220원 단위를 저번 달 초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20원짜리 아래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시가 기준으로 위로 올라올 때는 조금씩 파는 장중의 매도세지만 시가 아래로 방향성을 둔 말 그대로 양봉과 음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마지막에는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1245원 이쪽으로 올라가야지만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거칠게 매도세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환율로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박스권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 폭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연기금이 최근에 어제 이틀 동안 올랐을 때 아래에서부터 사고 왔던 거를 매도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시세 쪽으로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틀 동안 올라왔지만 역시 외국인은 어떤 자리든 매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물량을 담고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역시 외국인 투시는 단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이 바뀌면 빠르게 매도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면서 내가 뒤처지면 결국 하락세에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장중에 환율 단위 양봉, 시가 기준으로 양봉이었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는 걸 체크한다면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을 보고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쉽게 크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방향성을 유지하되 조정 국면을 짧게 끊어가는 투매성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자리를 짧게 잡고 손절을 짧게 컨트롤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이슈를 받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를 받는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고 투매 물량을 받아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은 관망하시고 현금 확보한 뒤에 다음 기회를 조금 더 지금까지 참았는데 여기서 달려들면 말 그대로 내가 흥분해서 실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기다린 걸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에 매수하신다면은 분명히 더 좋은 기회를 잡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 기다렸다면 시장을 리듬을 내가 잃었었다면 지금 리듬을 잡을 수 있는 그 다음 구간을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오늘은 조금 국내 증시 눈치 보기 장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언제든지 강한 매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환율과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어려우시다면 아직은 현금 가지고 관망세가 필요하다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전화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만 3천 원에 20%. 네, 13만 3천 원에 20%요? 네네. 네,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번에 또 11만 원 뜨면은 다시 내려가서 본전까지는 올 수 있나 싶었어요. 네, 본전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만 7,500원 현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차 13만 3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갈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갈 텐데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듣고 계세요? 네네. 네. 높은 가격이 아닌데 시장이 안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 현대차가 코로나 직전에요. 네, 직전에 사셨는데 그때 네. 분위기는 좋았어요. 뭐 새로운 신차나 뭐 제네시스 쪽에 대한 부분들, 현대차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이 빠진 거는 진짜 코로나 영향이 정말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췄던 부분 그리고 영업적인 부분에서 피해를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어제 왔던 자리가 저는 일단 일시적인 고점인 것 같은데 다만 네. 아직 시장 분위기가 꺾이지 않고 아직은 살아 있어요.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시되 기대는 지금 당장에는 하지 마세요. 지금 막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꺾여 내려가면 그 실망감 때문에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 밑에서 엉뚱한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라는 회사를 믿고 우리나라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이미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네네.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에도 역시 반도체나 자동차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차, 현대차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 미래에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수가까지 그냥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지금 저는 일단은 2분기 때 실적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시장을 흔들 거예요. 그때 한번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흔들리지 마시고 현대차에 대해 좀 진득하게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왔을 때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줄였다가 그때 조정이 나올 때 좀 더 싼 가격에 살 것인지 그때 시장 분위기하고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으시는 게 맞고 매수가 오면은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현대차는 제 생각에 못해도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위기만 네네. 좋다면 어떻게 바뀔지 제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현대차는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한 이런 부분들로 계속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현대차 외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브랜드 이미지가 성장할수록 현대차도 수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15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일단 13만 원까지 매수가까지 기다리셨다가 오면은 전화 한번 꼭 더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어제 11만 3천 원까지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조금 좀 더 가면 손들을 치다가 아니요. 조정 거기서 받으면 손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일부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한번 더 드릴게요. 12만 4천 원 정도 있잖아요. 네. 네, 여기까지 온다라면은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면 돼요. 아. 네. 절반 줄여놓으면은,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일부 손실이 보더라도 여기까지 오서 바로 올라가면은 그 손실 받는 게 분명히 위쪽으로 가서 그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네네. 여기 아래에서 11만 원대에서 파시면은 그냥 네. 그거는 말 그대로 손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실을 줄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는. 진득하게 네. 기다리면 반드시 손실 없이 수익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얘기를 묻는 이유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시장은 천천히 내가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 혼자만 바쁘게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리가. 오래 안 기다리셨어요. 이런 현대차가 하루아침에 몇백억을 벌고 수천억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네. 차량을 판매하면서 천천히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걸로 따지면은 그 빠진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네. 4, 5개월 정도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긴 투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1월 달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길지 않죠. 이제 아직 반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 기다려 보세요.
마음이 급하게 네. 가져가면 그만큼 더 조급해지니까 조금 여유를 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2분기까지는 그러면 한 12만 원은 오겠네, 예.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내년 초까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천천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또 비중 줄이는 것도 지금이 아니라 가격대 한 12만 4천 원까지 오면 그때 줄이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큐브엔터입니다. 네, 큐브엔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060원이고요. 20%요. 네, 큐브엔터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현재 4,2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그날 이제 엊그저께인가 이제 중국에서 음원 이제 그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급등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무너졌거든요. 네네. 그날 그래도 이걸 계속 가지고 이제 홀딩을 일단 해서 가야 되는 건지 네네네. 아니면 어느 적정 수준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한번 확 올라갔다가 빠져서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큐브엔터 5,06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이거 네.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망은 뭐 뉴스만 따라간다면 단기적인 느낌이라 네. 저는 뭐지는데 잘못 사신 것 같아요. 이거는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위로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뭐 제자리 정도에서 매도하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며칠 전에 따라 사신 거죠? 네네. 네, 근데 지금 사신 가격이 거의 꼭대기예요. 근데 왜 여기서 빠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걸 네. 알아야지 위에서 안 잡아요.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차트라는 게 통계예요, 통계. 말 그대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 파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이전의 과거를 보면은 큐브엔터가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쭉 올라가면은 항상 지금 오늘 최근에 올라갔던 그 매수했던 가격대를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도 그 가격대 부근에 갔었을 때 빨간색은 사는 거고 파란색은 파는 게 많은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양봉우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왔었을 때 올라갈 때 사는 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 가격 위로 가니까 파란 게 많이 보이죠. 그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파는 쪽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만큼 누군가가 파는 쪽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네. 근데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 오면은 또 역시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말 그대로 여기서 누군가는 파는데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그럼 그 물려있던 사람들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들고 계신데 나중에 지금 여기서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쭉 떨어졌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면은 팔고 싶지 않으실까요? 맞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 관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팔고 싶었던 물량이 이 근처에서 급등이 나오니까 급등 올라올 때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네. 파는 힘이 내가 힘있게 매수 이슈를 타서 샀는데 파는 물량이 누군가가 매도하는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사고 싶어도 내가 살 돈이 떨어지면은 사고 싶은 사람이 적어지면은 떨어지겠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 눌리고 두 번 정도 눌리고 그런 눌림이 있다가도 계속 돌파 시도했을 때 결국 한 세 번째쯤에 돌파할 때는 가벼워지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지켜보고 아래에서 다시 돌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섣부르게 따라가기보다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 더 올라오더라도 강하게 돌파할 수도 있지만 일단 매수 자체, 내가 접근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저는 4,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가파르게 오르자마자 바로 빠졌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4,700원 쪽에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하셔가지고 일단은 매도했다가 아래쪽으로 제가 봤을 때 3,700원 단 이런 단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실적이 현재 이슈는 있지만 실적이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큐브엔터가. 그래서 네.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지 않는 거를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큐브엔터 매수가가 조금 높으셔서 4,700원쯤에서 비중 줄이신 다음에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MC넥스요? 네, MC넥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41,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네, MC넥스 오늘 2% 이상 하락하고 있고 33,900원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게 잘 가던데 요즘에 안 좀 덜 올라와서요? 가서. 네.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MC넥스를 41,1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매수를 너무 높게 해서 힘드신 거죠. 그쵸, 그쵸. 네. 이게 잘 가던데라고 했는데 잘 가고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사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MC넥스도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거 남들이 다 사서 잘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니까 대외적으로 악재만 나오면 다른 사람들 수익이니까 팔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죠?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니까 난 수익인데 그럼 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조금 혹시 물타기는 조금 안 좋겠죠? 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MC넥스는 회사는 정말 좋고요. 전반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위로 네.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방향성은 안 꺾고 코로나 때문에 방향성 꺾인 것도 없어요. 우상향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네.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시 올라갈 네. 수는 있는데 MC넥스가 지금 빠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밑으로 크게 휘청거릴 때 MC넥스는 빠져요. 왜 시장이 네. 전반적인 따라가는,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를 같이 품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아니라 IT, 휴대폰, 네. 그리고 자동차도 같이 품고 있는 회사예요. 카메라 모듈로.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네.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방 산업이 밑으로 방향성을 주면은 따라가겠죠. 그죠? 네. 근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좋다라고 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판매 실적이 좋아지면 MC넥스가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돈을 잘 버니까 분명히 그런 흐름을 갈 거예요. 지금 근데 네.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이 뭔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살금살금 뭔가 찝찝하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순간에 또 아래 강하게 올라가면 매수가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시장이 정말 좋게 풀리면. 그런데 네. 한 번쯤은 조정이나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아래에서 추가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가격대는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사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낮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네네. 가격이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려오면 네. 사세요 했는데 뭐 한 5% 내려왔는데 사버리실까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2만 원 초반대 부분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매수가 오면은 일단 높게 사셨으니까 비중을 네. 절반 꼭 줄이세요. 더 네. 낮게 살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짧게 보지 네. 말고 여유 있게 우량한 회사고요. 부채만 좀 감소되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회사예요. 아시겠죠? 네. 네, 좀 기다리셨다가 전화 한번 더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오면 비중 좀 줄여주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떨어질 때 매수하지 마시고 2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또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77,000원에 20%입니다. 네, 77,000원에 20%. 오늘 네.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상승해서 지금 78,500원이라 수익 중이시네요. 그쵸?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굉장히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네. 계속 조금씩, 그래서 언제쯤 좀 강하게 네. 상승할래나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스튜디오 드래곤 77,000원에 네.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겁다라는 게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다려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거냐, 아니면 무거워서 나는 빨리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싶다. 그런 걸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런 걸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놔야 끌고 갈 것 같으면 이게 뭐 천천히 움직이든 아니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네. 나중에 한번 크게 올라와 주면 그때 수익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뭔가 좀 자꾸 조바심 나고 빨리 그냥 팔고 싶다. 근데 다만 수익 내고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세, 목표치를 좀 낮추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조금 짧게 갖고 가고 싶거든요. 짧게 갖고 가고 싶으시면 매수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위로 가면 좋은데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5,300원 정도 있죠. 네. 네, 요런 자리들은 짧게 보실 것 같으시면 대응해 주셔야 돼요. 또 밑으로 떨어지면은 제 생각에는 한 6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또 지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75,000원대 부분을 리스크 네. 관리한다. 뭐 약 손실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위쪽으로 네. 올라오면 짧게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최근에 저는 이 자리 한 84,000원짜리까지 충분히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올라오면 연속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더 이걸 뚫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84,000원짜리 오면은 반드시 비중 절반 정도만 축소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익절가를 잡고 가면 돼요. 82,000원 정도 익절가를 잡고 안 떨어지면은 최종 목표가를 한 9만 원대까지 보세요. 이해되시죠? 네. 스튜디오 네네. 드래곤은 지금 실적이 아니라 하반기 갔을 때 분위기 잘 타서 내수 경제라든지 이런 회복이나 그리고 언택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게임 주말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TV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 제작이라는 부분 다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건 드라마를 제작하고 수익 창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런 게 이슈가 돼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 그 흐름이 나올 때, 얘기가 나올 때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최근에는 좀 주춤주춤했지만 충분히 수익 내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84,000원 오면은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 U+요. 네, LG U+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예요. 100%요. 15,000원이면은 되게 좀 예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현재가가 13,250원입니다.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제가 고가에 매수한 것 같아서 네네. 손절을 중간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매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걱정되시고 하시니까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바로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U 플러스 네. 1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이신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가져가시되 장기로 보시는데 느리는 거는 통신주니까 당연한 건데 통신주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끌고 가시되 매수가 오면 비중을 반드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일단 네. 통신주는 LG뿐만 아니라 KT, SK나 전반적으로 분명 분위기가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5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5G가 통신주가 아니라 장비 쪽이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통신회사가 뭐 할 거냐라고 하면은 5G 장비는 이미 많이 구축이 됐어요. 5G 망이라든지 이런 게 구축되고 있고 그 망이 일부 한 80% 정도 구축되어 있고 20% 정도만 더 구축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제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5G를 네.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통신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네. 언택트가 이슈가 됐고 통신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통신사가 있어야지 언택트 말 그대로 비대면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거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성장주는 아니지만 통신주는 성장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흐름을 탈 때는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추세를 방향성을 잡고 나면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방향성이 아마 지금은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추후 조금만 더 길게 보면 2021년 정도 상반기까지 조금만 더 네. 길게 보면은 그 안에 분명히 매수가를 갈 거고요. 그 네. 다음에 매수가 이후로 상승 기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지만 네. 제가 비중을 줄이라고 한 거는 100%잖아요. 그죠? 100%라는 거는 스스로가 불안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마음의 안정을 버리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에 나는 안정적이지 않게 움직이겠다. 말 그대로 리스크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비중을 꼭 줄이시고요. 그건 욕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6,700원까지 가져가신다라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추세 올라가는 거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LGU+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가던 방향성에서 한번 멈췄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네. 한번 조정이 있다가 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는 걸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16,700원만 보시고 좀 길게 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돼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통신주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긴 하지만 좀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으니까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매수가 오면 비중 줄여주시고요. 16,700원 보시면서 조정 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수익 실현 잘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중공업 지주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8만 7,500원인데 네. 30주를 샀어요. 네. 그런데 이 전문가님에게 물어보고서 더 살까 어쩔까 여쭤보려고요. 네, 네. 28만 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맞으세요? 예. 네, 이거 아니 30%가 아니고요. 네. 30주를 샀다고요. 아, 그러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비중은 한 5% 정도 되나요? 네, 비중 5%.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아, 이번에 매수하신 거구나. 지금 네네. 현재가가 27만 9천원인데 이거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이것을 네. 언제 더 사야 되는가, 이게 괜찮은 건가, 제 생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요. 네. 저는 이 김도연 전문가님을 네. 아주 신뢰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네. 너무 말씀이 정확하시고,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제가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도와주시는 우리 미스킴도 너무 아름답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이거 네. 현대중공업지주 28만 7,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더 사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빼놓지 않고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무거운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번 뻥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네, 많이 올라왔는데. 생생만은 조금 못되게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 배 만드는 데 있잖아요. 네네. 네, 그쪽이 더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조금 편승해서 올라타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는 나중에 올라가긴 가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이거 배 만드는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배를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네. 큰 배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길게 가야 되는 흐름인데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사신 이유가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사셨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네, 저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종목은 가져가는 추가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종목보다는 결국 이 회사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네. 계신 것만 들고 계시다가 올라와주면 한 31만 원대 있죠? 네. 네, 이 자리에서 일단 매도하시고요. 저는 네. 얘기 드리지만 이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했어요. 작년 초부터 얘기했었는데 중공업은 2021년부터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때 봐도 늦지 않아요. 그때 네. 봤는데 많이 올라 있어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사놓고 기다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면은 더 사지 마시고 31만 5천 원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중에 네. 보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또 한 번 이슈고 좀 조용히 있다가 한 번 다시 이슈 만들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추가 매수하지 그리고요. 말고. 네.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네. SK B&B, 네. 이마트, 네. 헬스케어, 현대 이런 것도 네. 다 잘 되어 있어요. 아, 예. 잘 제가 대응하셔야 어디서 돼요. 나오시기만 아시겠죠? 하면 제가 하도 정답- 너무 믿으니까. 네,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너무 믿으시더라도 본인만의 대응 기준은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대로 다 그래도 가진 믿을 않아요. 건 믿어야죠. 네, 일단 잘 대응하시고요. 일단 혹시나 문제 있으면 꼭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그런 종목들 잘 안 가고 있으면 꼭 전화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건 안 사야 되겠네. 그냥 둬야 네, 되겠네요. 네. 두세요. 그냥 네. 더 사지 마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소장님 저희 전문가님 방송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일단 참고만 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매수하지 마시고 31만 5천 원 오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화화성요. 네, 동아화성 매수가랑 비중은요? 5,700원에 비중 30%인 것 같아요. 네, 5,700원에 비중 30%요. 네. 오늘 현재가는 5,350원인데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제 동화성이라는 회사가 뭐 요즘 뉴스 나오는 수소 전기차라든지 뭐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부품을 만든다. 네. 그 매출도 한 3천억 되고 매년 영업이익도 한 100억씩 난다. 이래서 뭐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터진다고 해서 네. 이게 지인 추천으로 샀는데 네네네. 네, 잘 안 가네요. 네. 사자마자 뭐 잠시 수익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일주일째. 아, 알겠습니다. 이거 주가 어떻게 갈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처음에 되게 분석 잘 하신다는 네. 결론은 근데 결론은 지인 지인 추천이었네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본인 분석 관점보다는 지인 추천이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수소차,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수소차, 그리고 뭐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대한 부분에 다 포함되긴 해요. 뭐 자동차 네. 부품 회사 쪽에 지원적인 측면을 정책적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는데, 약하죠, 그죠? 저는 강하기보단 약해 보이거든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소차라는 게 테마로 묶여버렸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테마 중에서 강하게 가는 걸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동화화성도 분명히 추세적으로 과거에는 정말 강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약한 흐름이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뭐 대우부품이나 일진다이아, 뭐 우리가 많이 알 유니크, 풍국주정,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그거는 이제 배터리 쪽인데 이쪽은 2차 전지보다 수소차 쪽 개념이 더 크거든요. 동화화성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따라가기보다는 수소차를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실적이 뭐 매출이 좋고 단기 순이익도 좋게 나온 것도 다 맞는데 말 그대로 그 순이익이 회사로 다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주주잖아요. 근데 주주가 가져가는 돈은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치킨집을 차렸는데 장사 시작했어요. 1억을 투자해서. 근데 실제로 장사해서 닭 팔고 물건 많이 팔았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는 유지가 되고 단기 순이익이 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주주 순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은 안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돈을 잘 벌어도 안전성은 그 탄탄함은 다른 쪽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 자금은 크지만 부채가 아주 적게 존재하는데 그 적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일부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에요. 이 회사가 부채를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만큼 네. 탄력도에서 안정적인 회사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나쁜 건 없어요. 다만 최근에 5,700원 이쪽 자리에 한번 이슈는 미래자동차에 대한 이슈는 반드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거 위쪽으로 슈팅이 나왔던 급등세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꺾일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5,000원대, 5,060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 10가 정도 되겠네요. 한 5,050원 단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 매도가 아니라 축소했다가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한 4,200원 단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서 다시 담으시면은 단가 떨어뜨리고
손해봤던 거 다시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그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경우에는 목표가를 제 생각에 한 6,4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많이요? 네, 왜냐하면 급등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슈 타면은 두 번, 세 번 다른 종목이 강하게 두 번, 세 번 올라가면은 나눠서라도 그 가격은 갈 것 같아요. 6,400원짜리 과거에 여기 2019년 때 4월 달에 무너질 때 거기에 물량이 쌓여 있는 자리거든요. 돌파보다는 그 자리를 터치하고 힘을 한번 줬다가 확인하고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6,000원대 위로 올라오면은 네. 분할 매도 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려갈 때도 대응 잘 해주시고요. 올라갈 경우에는 목표가 6,000원 이상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6,000원 이상에서부터 분할 매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고용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98,000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네, 98,000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고영이 오늘 지금 109,400원이거든요, 현재가. 그래서 오늘 수익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게 며칠 전에 133,3,900원까지 갔었는데요. 네. 제가 병원이 갔다 오는 바람에 이거를 매도를 못했어요. 타이밍 놓치셨구나. 예. 그래서 이게 금액 13만 전고점, 엊그제 고점까지 가면은 매도를 다시 해야 되나?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도를 또 언제쯤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고영을 9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고. 맞아요. 근데 고영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차분하게 그냥 시장에 전반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스몰캡 중에서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은 회사고 저도 살 타이밍을 잡고 싶다 할 정도인데 추세 반영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또 오르는 게 추세에 좀 약하게 이래 올라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급등 나와 놀라셨죠, 그죠? 이런 회사가 아닌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전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고영이라는 회사는 위쪽으로 이렇게 그냥 추세 방향으로 가던 회사예요. 그 가던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 방향성이 한번 삐뚤게 떨어진 그 흐름에서 빠르게 시간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리 원래 지금 최근에 급등 나왔지만 이제는 다시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오늘 나왔던 게 어제 분봉으로 봤었을 때 아래쪽 위쪽에서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니라 아래에서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면은 저기 위쪽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12만원, 11만 9천원 이 자리에 오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9천원 자리에 오면은 수익 실현 하시고요. 지금 또 이미 내가 기회를 놓친 거기 때문에 지금 또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수익을 챙겨 놓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11만 9천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진칼 93,000원 10%요. 네, 한진칼 93,000원에 10%요? 네. 제가 이거를 네. 제가 이거를 네. 계속 몇 번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차트가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잘 가는 차트들을 입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굉장히 열을 쪘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고 있다가 한 3번 정도 보고 있다가 12만 원까지 가길래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물려 있어요. 다시 또 무슨 경영권 분쟁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유상증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이렇게 네네.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야 될지 그냥 매도를 해버려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경영권 문제 때문에 올라왔을 때 샀는데 그 다음에 물리신 거구나. 그쵸? 네네. 이렇게는 구입 안 해봤는데 네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진칼 현재가가 99,000원인데요. 그러면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한진칼을 네. 9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 해본 걸 왜 하셨는지 참 안타깝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 분위기에 흥분하신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말 맞아요. 그대로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올라가는데 네. 그 올라가는 말 내가 살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슈 받고 경영권 분쟁 그리고 핫하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봤더니 한진칼 한 번, 두 번, 세 번 봤는데 그때 봤을 때 이미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죠? 네네. 네, 처음부터 봤는데 그 자리가 지금 현재 10몇만 원이 아니라 내가 처음 받는 네. 자리가 5만 원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5만 원대 기다리셔야 되죠. 맞죠? 그죠? 5만 원대부터는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이 있든 한진칼이 어떤 이슈를 하나 가져오면 여기서부터는 터지는구나. 이거 전부 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근데 네, 경영권 맞아요. 분쟁 때문에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제자리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될것 있는 거예요. 같아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욕심도 아니고요. 그 네. 기존에 지켜왔던 기준이나 판단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에 지켜오던 네네. 게 순간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네.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는 실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네, 잡을 맞아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들고 가면은 바로 잡히지 않고 이 종목에 얼매여서 끌려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제가 가격 드릴 테니까 저라도 이렇게 네. 대응할 거예요. 15,900원 있죠? 네. 15,9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900원 이요?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위로 네. 움직이면은 10만 네. 한 2,000원, 3,000원 네. 뚫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원래 원하던 매매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상한가 갖는 거에 상한가 갔네라고 하면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학습 효과로 또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버리시고 이런 매매 하지 마시고 기존에 낮게 사셨으면은 그 기존을 네. 유지하고 그 상황에 맞는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10만 1,000원, 2,000원대 매도하시고 아래로 떨어지면은 네. 85,900원을 일단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잘 선택해 대응하시- 주시네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만 1,000원 그리고 아래로는 89,500원 가격 잡아드렸으니까요. 꼭 잘 기억하시고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 상담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대우고요. 매수가가 1,6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기다리셔야 되고요. 미래에셋대우는 회사가 증권주는 돈을 벌고 안 벌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분위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주들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네. 중공업의 영향도 있겠지만 증권주 전반적으로 워낙 바닥권에 내려갔고 시장 안정화에 당연히 필요한 자금 순환, 자본 순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 7,000원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대응을 하지 않는 자리예요. 기다리시고 시간적으로 역시 한참 지금이 아니고 내년 2021년 때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 좋아지던가 정말 나빠질 수 있는 두 방향성이 정말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자 의견을 드리고 8,800원 정도 왔을 때는 역시 전화 상담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상담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는 매수가가 64,500원이시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전망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좋았는데요. 네. 회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게임, 미국 카지노 게임 쪽이나 이런 쪽은 언택트 수혜주죠. 말 그대로 그런 관련해서 이슈를 많이 탔고 실적도 좋아졌는데 조정폭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높습니다. 높아. 과거에 사셔서 지금까지 들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비중을 10%인데 금액은 반드시 클 것 같아요. W게임즈 살 때 금액을 적게 사신 분들이 없습니다. 역시 단위로 봤었을 때 금액이 클 것 같으니까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요. 이쪽으로 올라간다라면은 큰 욕심 내지 말고 한 번쯤 여기서 다시 올라오면 돌파가 가능하니까 73,000원 자리에서는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전략으로 보시고 아래쪽으로 63,000원 이탈 시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올랐던 만큼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도하셨다가 더 아래인 5만원 단위 55,000원, 5만원 아래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매수가가 31,450원에 비중이 5%이신데 최근에 이제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만큼 돈을 잘 버는 쪽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체크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조사를 진행한다는 부분이고 역시 국세청에서 하는 조사이고 이게 검찰 쪽으로 넘어갈 때는 큰 영향이 있지만 삼성증권은 그렇게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없어서는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31,500원인데 저는 그런 리스크가 보이면 불안한 마음을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 이 종목 말고 시장이 더 활성화 있는 리스크가 있으면 그만큼 안 좋게 되는 건 아니지만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가까우니까 매도하시고 다른 시장에 추세가 올라가는 방향성이 있는 종목으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목표가 한 9,300원 잡고 조금 끌고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이 회사는 그냥 가장 약한 회사입니다. 전자결제라든지 전자 쪽, 금융, 결제 쪽 이런 쪽 관련했을 때 가장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빨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 또 다른 회사들 대비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도 있고 관심을 좀 적게 받는데 최근에 큰 돈이 들어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올라오면은 매수가가 일단 낮으니까 본전에서 조금 더 위쪽인 한 8,300원 위로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9,000원까지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MH 에탄올입니다. 9,84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1%이신데 이것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참 올라올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회복 네.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요. 회복이라는 게 매수가 회복이 어려운 게 이 회사 자체가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올랐던 가격까지 회복이 어렵다.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조정 국면, 말 그대로 시세가 크지 않은 국면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슈팅 한번 나오면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9,800원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올지 안 올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한 9,100원 단위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9,100원 위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팔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비중을 줄여나가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MH 에탄올까지 오늘의 유튜브 스피드 댓글 상담은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유튜브 댓글 상담 계속해서 해드릴 거니까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 일찍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로 바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니센. 네, 유니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6,500원에 20%요. 6,500원에 20%요? 예, 어제 샀습니다. 아,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현재가가 6,460원. 이제 어제랑 비슷하긴 한데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이거 TV에 시청한 걸로 보고 샀는데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유니쌤 6,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 뭐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근데 다만 역시 반도체 쪽은 지금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져 갈 가능성이 커요. 말 그대로 코스닥은 지금 주도주의 방향성을 기다리고 이전에 이미 먼저 올라왔잖아요. 코스닥이. 네, 먼저 올라오고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방향성을 주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흥분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코스닥은 움직이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은 이미 아래에서 샀던 시장 조성자라든지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물량을 넘기고 있겠죠. 매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되세요? 네. 올려놓으니까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빠른 코스닥의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많이 살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주도주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코스닥은 멈춰 있으면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꺾일 때 그때부터 같이 꺾여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없어요. 대응 관점만 정해놓고 가세요. 아래로 손절 잡고 가시고요. 네. 네, 6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데 손절 잡고 갔다가 아래 다시 산다 생각하세요. 분명히 수익 줄 거예요. 6,100원짜리를 저는 일단 손절가 드리고요. 네. 네, 6,100원 손절 잡으시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7,500원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여기 추세 방향성으로 봤었을 때 여기가 이제 떨어지면서 꺾였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에서 요거는 최근에 찍고 돌파할 거예요. 7,500원짜리 정도 가면은 방향성에 있어서 한번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7,500원짜리에서 비중을 줄이시고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내려올 때 익절가도 또 잡으셔야 돼요. 6,800원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시고 이탈 안 하면 조금 더 위로 보셔가지고 8,500원까지만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7,500원, 8,500원. 지금 매수가에서 1,000원 단위네요. 그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 손절가 잘 보고 리스크 관리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위로는 7,500원 그리고 8,500원 이 두 가격대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6,1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성신양이에요. 네, 성신양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8,500원에 50%. 네, 8,500원에 50%요? 예.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한 달 넘었어요? 아, 그럼 매수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네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요, 매수가까지 값가 어떨까요? 네, 이제 오늘 현재가는 7,420원인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성신양에 네. 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꽤 많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성신양에는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여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실적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양의 SOC나 우리 사회 간접자본 이쪽으로 했을 때 역시 투자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는 있어요. 테마성으로. 그런 이슈는 있지만 좀 안정적인 회사를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 회사보다는 쌍용량이 더 낫다라는 거죠. 매각 이슈도 좀 안고 있는데 매각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좀 우량하고 안정적인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시멘트 쪽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가벼운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가벼운 쪽이라고 하면 급등주 쪽이겠죠. 그런 쪽에 보던가 아니면은 성신양이보다는 쌍용양의 쪽이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시세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내가 배당도 받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나중에 사회 간접자본의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슈를 탈 때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수익보다는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이런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좀 안정적이고 흐름이 그나마 좋고 배당까지 챙길 수 있는 쌍용양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한 번쯤 방향성을 줄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내려오는 게 한 6,1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 매수가 근처인 한 8,200원 떨어졌다 오면 한 8,2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실이 짧으니까 그 자리에 대응해 주시고 다른 쪽에서 좋은 기회를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락을 하게 되면 6,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기다려서 정리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다음번에 잘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넨지. 네, 미넨지. 미넨지 15,200원에 10%. 네, 15,200원에 10%요? 예, 그걸 사놓고 나니까 한 달 정도 되는데 계속 내리길래. 네. 이 언제 샀는 금까지 올란가 앞으로 어떤 전망이 어떤 거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현재가는 14,450원이시고 15,200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미넨지 15,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괜찮아요. 좋고요. 네.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좀 길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길게 끌고 간다는 게 시간적으로 뭐 1년, 2년, 3년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간을 좀 여유를 두고 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회사는 뭐 핀테크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장에 필요한 회사예요. 결제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편해지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얘기는 과거에도 굉장히 이슈를 많이 탔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셰틀뱅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순리대로 잘 가고 있는 회사인데 말 그대로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출 규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주가가 침체기로 그냥 내려왔는 거죠. 코로나까지.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바닥인 것 같고요. 보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 한 번쯤 우리 외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지면은 아래에서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격대는 한 번에 사진 마세요. 10%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을 조금 더 사는데 그거를 또 쪼개는 거예요. 3%, 4%씩.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급할 게 없거든요. 천천히 더 낮은 가격이 아니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사면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12,500원대 아래로 보시고요. 네, 10,000원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내려오면은 천천히 나눠서 사시고 단기 목표가는 한 21,000원대 정도까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일부 또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욕심내면은 한 23,000원대까지 그리고 추세 타면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아래로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500원 아래에서 만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미는지까지 모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다음 주에도 연락 많이 주셔서 우리 저희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세미나 일정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단으로 잘 확인해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